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삼촌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첫 조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핏줄을 처음 만져보고 안아보고 이래서 아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조카가 되게 좋고 이쁜 걸 떠나서 누나한테 임신 때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야, 강동현, 나 지금 시술 받고 싶다. 왜? 뭐 여기 뭐 생기고 이거 뭐 처지고 개판 났다. 언제 받으면 되노? 아직 안 된다. 왜? 임신할 때 받으면 안 된다. 왜? 되게 좀 스트레스 받아 하고 조금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낳고 이제 산후 한 달 차가 돼가지고 저희 병원에 시술하러 와서, 참고로 저는 누나에게는 무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술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 하면서. 끝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되게 노화가 느껴지고 살이 처지고 튼살이 막 나고 얼굴에 기미 잡티가 끼고 이런 폭삭 늙는 그런 체감을 딱 하고 나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되게 위기감이라던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함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직접 겪는 사람의 감정은 제대로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나가 이제 들어가는 그 카페가 있대요. 거기 들어가서 산후에 뭔가 이것저것 여쭤보는 분들을 보니까 당연히 누나 말고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되게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임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노화라던가 미용 관련 증상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사실은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촌이 된 제가 특별히 출산 후에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문제가 될 수 있는지랑, 그게 왜 일어나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증상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념한 시점은, 여기 나타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호르몬이라던가 몸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저절로 회복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필요 없는 죄책감을 준다거나 우울감을 준다거나 할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대처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색소 변화입니다. 얼굴에 기미나 잡티, 임신선 쪽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겨드랑이나 아니면 Y존 쪽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게 되느냐? 임신 출산을 거치고 나면은 호르몬 변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수반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이 더 합성되고 이 기미 자체를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주게 되거든요. 기미가 조금 더 넓어지고 진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요철이나 잡티, 얼굴에 뭔가 만졌을 때 요철감 있는 것들이 목이라던가 얼굴에 올라오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색소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지만 요철이나 잡티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불균형과 유수분 밸런스의 불균형, 피지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뭐가 올록볼록 걸거치는 것들, 아니면은 뭐 편평사마귀 같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런 요철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다들 느끼는 것처럼 얼굴이 이제 처지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다르지만 아기에게 에너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노화가 체감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네 번째로는 얼굴과 마찬가지로 몸 쪽이 조금 변화를 겪게 되죠. 배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처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벽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지방이 확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피부 탄성이 회복이 불충분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머리가 조금 빠지는데, 사람에 따라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호르몬의 변화나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조금은 허전해지게 된다라는 점이 나타나고, 여섯 번째로는 튼살, 급격하게 체중이 늘고 살이 늘어났다가 다시 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부 쪽이나 허벅지 쪽에 튼살이 생기게 됩니다. 튼살은 진피층이 확 늘어나면서 콜라겐 조직이 찢어지고 외상을 겪으면서 그쪽에 미세한 염증이 일어나는 게 튼살이라 보면 되시고, 처음에는 당장 급성염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붉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두게 되면은 그런 찢어진 살 부분이 그대로 아물게 되면서 하얀 튼살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원인으로 보았을 때 이런 바디 처짐, 복부 처짐과 피부가 늘어나는 걸로 인해서 튼살이 같이 동반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나 산후통이 있겠죠. 아기를 낳고 나서 아직까지 몸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제왕절개 같은 거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통증이 조금 욱신욱신 우리우리하게 남아있을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피로 수치가 아직 누적된 상태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보다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산모분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건데 다행인 점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회복되는 것들이 체형이라던가 머리가 조금 듬성듬성해진 부분이라던가 산후통이나 피로 같은 부분은 돌아오게 돼요. 근데 이것도 퍼센트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돌아올 수도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은 색소라던가 얼굴에 잡티, 요철이라던가 얼굴이나 복부, 노화로 인한 처짐, 그리고 튼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심해진 상태로 지속이 되거나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뿐이지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본인이 노력해서 조금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관리를 해서 한계가 있다면 어떤 도움을 병원에서 받으면 좋을 것인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친누나 또한 이 중에서 몇 가지 증상을 겪었는데요. 피로, 그리고 색소, 얼굴 처짐, 배 쪽에 재앙절개선과 복부 튼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본인은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튼살이 심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일부분에 어쩔 수 없이 좀 붉게 나타나긴 했었고요. 얼굴에 어느 정도의 요철 잡티가 끼고 약간의 처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그래도 체형 자체는 어느 정도 본인이 잘 관리를 해서 한 달쯤 됐을 때 거의 다 돌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별로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무료 봉사 차원에서 치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있는 기미는 확 없앨 수는 없어요.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임신으로 인해 생긴 거든 아니든 간에 기미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피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과도한 자극이 가는 마찰이라던가 다중세안 등 좀 피해 주시고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겠죠. 그 외에 어쨌든 멜라닌이기 때문에 미백 성분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B, C의 계열을 사용해서 기초 화장품을 써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미에 관련된 일반 의약품 연고를 발라볼 수가 있겠죠. 도미나 크림이라던가 멜라논 크림 등 집에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겨드랑이 착색이라던가 임신선 착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돌아오긴 하는데 이게 다 안 돌아오는 경우도 확실히 있긴 해요. 피부 장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선 안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영역은 이제 피부과적으로 레이저 토닝을 진행을 하긴 해야 됩니다. 특히 기미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피 깊숙하게 멜라닌이 침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홈케어만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후에 어느 정도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임신선이나 겨드랑이나 얼굴의 기미를 관리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에 이제 올라온 요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눈에 확 띄는 경우도 있고 눈에는 좀 띄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만져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수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정도의 필링이 되는 살린실산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서 이런 요철감을 좀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홈케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평평사마귀가 많이 올라왔다, 얼굴에 뭔가 요철감이 제대로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점을 뺄 때 쓰는 CO2 레이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살짝 깎아주고 점 빼듯이 회복을 시킨 다음에 없애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눈에 띄는 정도다 라고 했었을 때 피부과를 방문해서 조금 깎아주시면 즉각적으로 제거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 쪽의 노화나 탄력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잘 먹고 잘 자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케어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사지라던가 괄사 등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하고 어느 정도 이런 물리적인 리프팅을 해주는 것도 초반에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정말로 진행되고 있는 노화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제대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의학의 도움이 동반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흔히들 알고 있는 이제 리프팅 장비라던가 스킨 부스터들을 써볼 수가 있어요. 주사 시술을 사실은 수유를 하는 동안은 추천드리진 않고 대신에 이런 리프팅 레이저는 논란의 여진이 있을 수 있어도 저는 100%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울세라나 서마지나 소프웨이브나 다양한 종류의 리프팅 레이저를 병원에 가셔서 적합한 레이저로 추천을 받고 리프팅을 좀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복부, 바디 쪽에 이제 처짐이나 탄력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부터 가벼운 정도의 코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체중 조절도 어느 정도 신경은 써주셔야겠죠. 태아를 갖고 있는 중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안 돼도 괜찮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낳고 나서부터는 다시 젊은 내 몸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마사지라던가 물리적인 리프팅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보고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과도 좀 비슷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디 쪽에 조금 더 탄력감이라던가 진피층이나 근막층, 근육층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도와주는 시술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리프팅 시술이 바디 쪽에 좀 동반되면은 좀 더 빠르고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탈모죠. 출산 후에는 호르몬적으로 확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수의 모낭을 휴지기로 만들면서 털이 조금 듬성듬성 나게 되는 건데, 호르몬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다시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그게 되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100%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케어를 해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낭과 관련된 단백질이라든가 철분, 그리고 아연 등을 잘 보충을 해주면 좋고, 두피 마사지 자체가 혈류를 잘 원활하게 해줘서 이런 모낭 쪽에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마사지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탈모 샴푸는 저는 조금 상업적인 영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건이 되신다면 안 쓰는 것보다 크게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는 써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 쪽으로 와서 탈모 치료를 한다는 부분은 필수라기보다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탈모 관련해서 영양분을 준다던가 줄기세포 주사를 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의 치료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의 치료를 여건이 되시면 받아보면 좋다. 하지만 다른 부분 대비해서는 조금 옵션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튼살인데요. 튼살 같은 경우는 제가 누나를 치료를 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따로 영상 한 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을 정도로 다른 증상을 대비해 보았을 때 조금 임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후유증 중에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흉터와 가깝거든요. 확 늘어나가지고 콜라겐이 다치고 찢어지면서 그 부분이 함몰되고, 함몰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 그런 함몰된 흉터와 비슷하고, 처음에 생겼을 때는 초창기의 흉터다 보니까 붉은기를 띠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섬유화되고 굳어간다는 점에서 여드름 흉터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치료 방법 또한 여드름 흉터와 비슷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튼살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정말 많이 팔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치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파이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지만 파이고 나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튼살도 한번 딱 생겨나고 나면은 튼살 크림 등으로 케어를 해서 더 악화시키는 걸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없애고 치료를 하고 완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범위라던가 강도가 심하다면은 피부과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튼살로 나뉘거든요. 당장 즉각적으로 만들어진 얼마 안 된 붉은 튼살, 조금 오래된 흰 튼살이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붉은 튼살일 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흰 튼살이 되고 나면은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오래 걸리고 더 비싸집니다. 붉은 튼살일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력이 있는 단계다 보니까 조금 더 치료가 쉬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튼살로 고민하는 출산모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든타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난 시점이면은 빠르게 받을수록 좋다. 치료는 붉은 튼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붉은기를 잡아주는 V빔 레이저가 있고, 콜라겐이 찢어지고 부족해지면서 파인 거기 때문에 콜라겐을 채워낼 수 있는 콜라겐 주사, 그리고 어느 정도 흉터가 다시 잘 생성되는 힘을 주게 자극할 수 있는 프락셀 레이저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흰색 튼살부터는 이제 완전히 섬유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섬유를 끊어주고 파괴할 수 있는 CO2 프락셀이 주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로와 산후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주관적인 영역이고, 원인도 되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뭔가 딱 하나만 해서 바로 돌아온다 이런 정답은 없긴 해요. 어쨌든 근데 바꿔 말하면은, 제대로 일상생활 부분에서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해주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수 영양소 삼시세끼 골고루 드셔주시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면서 잠을 잘 자는 상태에서 그 외에 산모한테 좀 필요한 철분이라던가 비타민, 오메가3
3D를 잘 섭취를 따로 해주시면서 스트레칭이라던가 가벼운 산책 등을 좀 병행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와가지고 이런 피로라던가 산후통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잡고 싶다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너 뷰티, 몸쪽에 뭔가 좋은 물질을 넣어줄 수 있는 수액 치료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출산모들한테 부족한 영양소들을 좀 더 잘 공급할 수 있는 영양 수액을 넣어서 몇 차례 받아주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돌아오고 진통도 빨리 가라앉는다 생각을 합니다. 누나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건데, 없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조급함이라던가 위기의식, 폭삭 늙는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임신 중인데도 아니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태아한테 해가 가거나 나한테 해가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던가 출산 후에 조금 사용에 조심을 해야 될 미용 관련 홈케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신 중일 때는 생각보다 주의해주면 좋을 게 많은데요. 피부과 시술은 당연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뭔가를 주사를 하는 거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연구나 논문 결과를 보면 밝혀진 바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밝혀진 바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밝혀진 바가 있으려면 산모한테 뭔가를 해보고 그를 통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사 시술을 피부에 좋다고 해서 임신 중에 받는 거는 저는 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리프팅 레이저라던가 색소 레이저 같은 경우는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되진 않지만, 사실 같은 의미로 봤었을 때 지나고 나서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행여나 했었을 때 실제로 문제를 생긴다거나 산모의 죄책감이라던가 불안지수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 끝나고 딱 받자 이렇게 좀 참은 상태에서 피부과는 잠깐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부과를 못 가니까 그 외에 얼굴에 뭔가 발라서 조금 케어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조금 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이고요. 티노이드 계열의 이제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입증된 바는 아니지만 비타민 A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태아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위험상을 권고하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화장품을 샀었을 때 레티놀 계열이다, 비타민 A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하면 피해 주시고, 대표적인 예로는 디페링겔 연고와 아크리프 연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산리실산의 경우에도 조금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걸 얼굴에 어떻게 바른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태아한테 팍 가가지고 영향을 주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라는 것이 임신 때는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피부도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고농도라던가 넓은 부위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산리실산 계열의 필링 관련 태안제라던가 화장품은 지양해 주시면 좋다. 마지막으로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주 많이 사용했을 때 태아까지 흡수가 될 수 있는 것,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유를 한다는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피부과에서 주사 시술은 절대로 권장드리진 않고, 대신에 리프팅 시술, 레이저들은 받아도 태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 그리고 아까 같이 바르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주의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모들의 고민 부위를 누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성의껏 좀 더 치료를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산모분들한테 드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늘 정보가 출산모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또 관련해서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